FOMC 결과 발표가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숨죽인 우리 증시 상황 배성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1월 FOMC 앞두고 상당히 강보합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인터넷이나 게임주 등이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랠리를 보였고요. 예.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5천억 원 정도를 대형 아주 매수를 하면서 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짙은 관망세로 장이 끝난 하루였는데 국내에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 곳곳에서 지금 위험 신호들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흥국생명건입니다.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취소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흥국생명이 이달 9일 만기가 예정된 바로 다음 주인데요.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천억 원 규모의 외화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흥국생명은 외화와 원화 자본증권 다 어떻게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물량을 소화를 하려고 했지만 금융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국내에서 신종 자본증권은요, 지금까지 대부분 첫 번째 콜옵션에서 소화가 되어 왔습니다. 국내 기업이 이 발행 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게 2009년 우리은행 콜옵션 미행사 이후로 13년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5년 전에 이제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형태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해서 네. 외화로 돈을 빌렸는데 네. 그걸 이달 9일에 이제 상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못 지켰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환을 콜옵션을- 하기로 했다는 게 이제 콜옵션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환할 돈을 못 구해서 못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신종 자본증권을 이제 보통 영구채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정확히 네. 어떤 개념인 겁니까? 네,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증권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상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이러한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만기가 상당히 긴 그래서 영구채라고 불리면서 증권과 상당히 유사하게 거래가 됩니다. 네. 기업들은 일정 기간을 어떤 만기를 걸고 이 신종 자본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콜옵션으로 이걸 사들이는 형태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 흥국생명의 신종 자본증권 만기는 5년입니다. 네, 이게 뭐 빌린 돈이긴 하지만 후순위에다가 만기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자본으로 회계 기준으로 인식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종 자본증권을 많이 발행을 하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콜옵션이라는 형태로 이제 상환 기간을 조절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콜옵션을 자금을 못 구해서 못 준다 이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흥국생명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자금을 좀 구해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려고는 했습니다. 정정 신고를 가져왔는데 지난 9월 7일에 3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 증권과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국내 후순위채 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합치면은 앞서 말씀드린 5억 달러에 거의 준하는 금액이죠. 네. 그러나 지난달 31일에 이거를 발행을 결정을 취소를 합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 속에 채권 투자 수요도 많이 줄었고 또 금리도 많이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채권 발행을 지금 미룬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당시에 조달한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흥국생명이 그대로 계속 쓰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금리가 오르는데요. 첫 번째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시점에 미국 5년물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운용이 되는 게 이 신종 자본증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경우에 최초 발행했을 때 채권 금리가 4.475%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6.74%까지 오르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2%가 넘게 오르는 셈이 되는데 네. 1년 이자액만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1천만 달러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돈으로 140억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신종 자본증권을 증서를 받고 달러를 빌려준 이 투자자들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의 어떤 채권 투자자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분들한테 이제 신뢰를 좀 잃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겠죠. 네, 당장 이 시장의 신뢰를 깨뜨린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좀 댓글 반응도 가져와 봤는데 다른 보험사들의 외화 신종 자본증권 발행도 막은 게 아니냐 이런 분노에 찬 반응들이 심심찮게 관측이 됩니다. 앞서 이 신종 자본증권이 거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상장되어 있냐면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액면가 100을 기준으로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사자 그리고 초록색이 팔자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 그러니까 한 18일에서 20일 정도에는 이 흥국생명이 이것을 콜옵션을 할 거다, 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거래도 늘고 가격도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보였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좀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흥국생명의 신인도 하락이 우리 국내 어떤 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가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또 채권 투자 수요까지 유축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레귤레이션 이슈라든가 갭들 펀더멘탈 저하 가능성 고조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발행한 외화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가 조금 확대 기조를 보였었는데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또 보험업 감독 규정상 콜옵션 상한 여부에 대한 당국과의 사전 교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국이 이외에 그 태광산업이라는 대주주가 있는 흥국생명에 채권 상한을 어떤 독려를 하지도 않고 왜 방관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콜옵션의 미실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정부가 알고도 놓치는 게 하도 많아서 또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외화 신종 자본증권 이제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없길 좀 바라봐야겠고, 그리고 지금 케이프 투자증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케이프 투자증권이 법인부와 리서치 사업부를 올해를 끝으로 폐지를 하고 해당 사업부 임직원들의 더 이상 계약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인원수가 약 한 30명 정도로 전해지고요. 회사 측은 이 투자 전문 회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경색이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에도 좀 불어닥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 고정 비용이 많은 사업 부분을 축소 정리할 가능성이 이 증권 산업 업계에서 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내일 우리 증시에서 봐야 될 일정은 그러면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굵직한 곳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롯데칠성, 카카오, 하이브 이런 곳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 마진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배터리 사업 쪽이 외형이나 이익 모두 개선을 하면서 상당히 영업 적자폭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BTS의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이 좀 소폭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벽에 FOMC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뉴욕 증시의 향방,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될 내일 증시가 그렇게 좀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오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예상에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 랠리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3분기 실적, 내일 나오는 3분기 실적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FOMC 결과가 또다시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